다시 총선 데스크입니다. 선거 직전 발생했던 이슈나 변수로 인해서 판이 흔들린 지역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의대 지원 담화 같은 여당 카드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쳤을까요? 먼저 윤 대변인부터. 이게 이슈가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한 3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의대 교수라든지 전공의들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3월 31일까지 안 되니까 4월 1일 월요일 날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김대중 정권 때 의학분업 사태를 거치면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서 한 400명 정도 의대 정원을 감축한 그 여파 24년 동안 못 늘렸어요. 그렇죠. 그럼 한 10,000명 정도가 계속 누적돼서 줄어왔는데 그것을 해결을 지난 정권에서도 못했고 그래서 이번 정권 들어와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건데 그동안 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 담화를 통해서 그 사정을 한 50분 동안 길지만 설명을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또 거기에는 의료계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0명 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의사표시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전향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그 이슈 관련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그런가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은요? 저는 의료개혁 같은 이슈는 잘 다루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슈였는데 네네. 아쉽게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검사와의 대화를 했잖아요. 네네. 뭐 비판하는 시각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그런 형식 기준은 신선감도 있었고 뭔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얘기를 한다.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라든가 있던 대규모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던 대규모 무제한 기자회견을 해서 아니면 의료개혁 사태도 처음에 전공의들 대표와 대통령과 전공의들 간의 의대생들 간의 대화 네. 자리를 마련해서 네네. 자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늘려야 되느냐 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인데 어려움은 뭐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쫙 펴버렸으면 네. 이 이슈는 총선에서 커다란 도움이 됐었을 겁니다. 대국민 담화 잘했고 설득력 있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원웨이 소통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두 분께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판에 막말 논란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여러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이번에 이제 박성민 최고부터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부적절한 논란이었죠. 네. 후보들이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결국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녔던 선거였고 그게 선거 판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나요? 큰 구도상으로 네. 그것을 흔들 정도의 영향력은 없었다라고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뭐 네. 후보 개개인에 대한 부정 평가는 올라가고 그 지역에서의 영향은 있었을지언정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심판 정서의 거대한 물결을 뒤집을 만큼의 이슈는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되지 왜냐하면 못했다. 네. 그만큼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전면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여당에는 좀 악재가 됐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의료개혁 담화에서 보여주셨던 태도라든지 그 이전에 대파 875원이라는 발언이라든지 그 전에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식의 3연속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가열되는 그 과정에 국민들께서는 이미 도달해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 작가님은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는 그런 개별 후보들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이 논쟁을 벌이거나 공격하는 것이 별반 그 영향이 없었던 선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후보는 16년 전에 시민운동 할 때 했던 얘기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제 표현이 좀 과격했다고 해서 뭐 자격이 없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이제 해방 전후사에 관해서 뭐 쓴 거를 가지고 네. 뭐 어느 대학을 모욕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적 공세거든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네. 이런 것들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후보의 공직 후보의 자격과 연관지어서
정치 공세를 편 거거든요. 네. 그럼 뭐 할 수 있는 공세인데 그런 걸로 엎을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다 이번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사자들의 득표에 아주 미세한 감소가 있었을 정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예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읍서 전략으로 이렇게 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서서 절하는 전략을 썼어요. 대신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헌 저지선만은 지키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 결집에 어느 정도 막판 이런 전략들이 좀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개헌 저지선이라는 그 강조점을 두고서 계속 유세를 막판에 했습니다. 지금 뭐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간에는 그게 뭐 공포 마케팅이냐 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뭐 공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야권의 리더십이 많은 의석수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 점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이런 선거 처음 봤다고 여당 대표가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 처음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야당을 저희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셔야 할 거고 결과에 물론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우리가 의석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정말 양당 전체로 따졌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것도 봐야 합니다. 저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네. 불과 2년 전에 전국 단일 선거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저희 당인데 이 소선거구제 254개로 다 쪼개놨을 때 하나하나 했을 때 의석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민의를 전체적으로 비례해서 국회 의석수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제도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총선 데스크였습니다.